이번 달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한 글자만 알면 여러분들도 월별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모르시거나 월별 운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만세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어떤 만세력이든 상관없으니 내 마음에 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나오는 내 만세력에서 윗줄 왼쪽 두 번째 한자를 확인합니다. 이제 영상의 타임라인에 맞게 내 일간에 맞는 한 달 운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입거리로 쉽게 떠먹는 사주 한입의 송재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11월 일간별 운세를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의뢰월 운세가 어떤 분한테는 되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운세가 유리하신 분들은 이 운세를 참고해서 나의 강점을 좀 살리는 방향 쪽으로 가보시고, 운세가 불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내가 이번 달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간별 운세를 하기 전에 과연 지난달 갑술월과 이번 달 의뢰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갑술월은 어떤 상황에서 승자, 패자가 명확하게 나누어졌고, 승자는 승자의 기쁨을 느끼고 패자는 패배의 책임을 진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린 시기였죠. 근데 이번 달 의뢰월은요, 모든 게 다 새롭게 시작된 시기예요. 그 말은 지난달의 승자는 그 성과를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시기고, 패자는 패배의 손실을 본 걸 또 회복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당장에 어떤 성과를 뽑아내기에는 좀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빚이 있다, 그럼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이번 달엔 당장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내 생각만큼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온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승부를 걸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체력을 비축하고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목일간의 의뢰월 운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간목일간 자체가 이번 달에 일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뭐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마찬가지예요. 일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닌데 도움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이든 정부 지원 투자든 그렇게 금전도 많이 땡겨올 수 있는 시기고, 근데 그 액수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내가 바라는 액수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4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재정비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계가 낡았다면 새로운 기계로 좀 바꿔가고, 어떤 비품이 부족하다면 비품도 한번 바꿔가고, 이 김에 우리 가게의 문제는 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가지고 다음을 좀 기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일거리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작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일이 너무 없으면 잘리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자의반 타의반 퇴사가 많을 겁니다. 내가 일을 못해서 쫓겨나간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만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하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마침 경기도 안 좋은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고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한 일을 가야겠다, 일종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당장 뭐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정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애정 부분이 미혼하고 기혼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혼 같은 경우는 연애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썸 타기 좋은 시기예요. 호감이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되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말 그대로 호감을 올리기 쉬운 거지 더 깊은 단계를 앞서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그냥 썸을 달달하게 충실하게 타는 거, 그걸로만 좀 만족을 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기혼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의뢰월 자체가 화해를 한 시기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은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시기고,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부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죠. 어지간히 골이 깊지 않은 이상 그래도 용서하고 뭔가 다시 생각해보고 잘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다만 그게 화해를 한 이유가 그게 결국 나한테 득이 되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남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관목분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내 여자를 좀 적극적으로 내가 귀찮아도 리드해 간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 내 아내랑 사이가 더 좋아질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어도 내 남편을 좀 기살려준다, 남편이 좀 하자는 대로 그냥 잘 맞춰서 따라가 주면은 서로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다음으로 을목일간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의 을에어로 운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포기하고 싶어도 한 번 더. 그래, 을목 자체가 흔히 말하는 존버, 버티는 아이콘인데, 을목도 목일간이기 때문에 간목일간처럼 특히 경제활동에서 일거리가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당장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뭐 빚을 내든 어디서 뭐 지원을 받든 하다못해 뭐 지인들한테 땡빚을 얻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돈과 자원이 들어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차이점이라면 간목에 비해서 액수가 그래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만족스러웠지 않았을 텐데,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액수에 얼추 맞춰서 올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벌어줄 게 아니라 빚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실 거예요. 근데 그걸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자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재정비로 생각하면은 이번 달이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목일간들한테는 참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일거리가 없다는 거죠. 역시 일거리가 없으면 퇴사의 위협을 받겠죠. 입지가 특히 안 좋으신 분은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을목들은 간목에 비해서는 좀 남으려고 할 겁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양이기 때문에 손익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동시에 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을해월이 직장 내 연대가 쉬운 시기입니다. 그 말은 노조 있는 직장은 노조 활동을 하기도 쉽다는 의미예요. 내 권리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이가 가깝고 연대가 됐던 사람들이요, 내가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을 뭐 천년만년 다닐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로 자영업을 간다든지 그 다음 단계의 업무하고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새로운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랑 가까워진 사람을 일회성 만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대인관계를 좀 돈독하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이 을목분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연애운을 좀 말씀드릴게요. 을목분들이요, 연애운이 연애 자체는 굉장히 쉬운 시기입니다. 목일간들이 그래요. 근데 간목과는 다르게 쾌락 중심,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책임감이 없는, 쾌락을 목적으로 내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이번 달 을해월만큼 좋은 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좀 결혼을 목전으로 좀 만나고 싶다,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달은 아닙니다. 왜? 만나는 사람들이 가볍거든요. 목적 자체가 일시적인 행복, 말초적인 쾌락, 그런 거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이 되기 때문에 결혼 상대를 고른다, 그런 게 목적이신 분들은 별로 좋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기혼분들은 좀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사이가 좋았던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이가 안 좋다, 그런 분들은 바람나기 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을목 가진 사람들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붙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에 한해서. 근데 외도가 생기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잠깐 한눈 판 거예요. 한눈 판 거. 예를 들어서 맨날 집밥만 먹다가 집밥이 질리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싶었어요. 외식을 시켰는데 너무 달고 짜, 자극적이야,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집밥을 먹는, 불만도 생기고 권태가 있어서 딴 데 잠깐 눈을 돌렸다가 내 배우자만 못하네? 같이 사귀면 안 되겠다,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화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병화일간의 을해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한 번 참으면 3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 단어가 좀 강렬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경제활동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직원도 내보내고 내 자산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겨우겨우 해서 생존하는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겠어요? 그 과정이 아름답겠어요? 아니거든요. 직원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개인 사주에 따라서는 이게 또 송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생존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활간들이 그런데, 특히 병화는 시비 가리는 거 좋아하고 또 특유의 감정 기복이 있어요. 순간적인 분노를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넘겨야지
큰 화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으면 3번의 위기를 넘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회사에 인정을 받으실 건데 그 과정이 역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기피하는 부서나 업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도 기분이 좋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 직장 상사라든지 회사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난다. 그럼 나한테 좋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거는 참고 기다리자. 한 번 참으면 3번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연애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리 축하를 드릴게요. 결혼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라면 결혼으로 이어지기 쉬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일을 포기하고 가정에 충실할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고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혼자들도 있겠죠. 병활관 자체가 다른 어려움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같은 것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시비가 될 게 쉬우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가정생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이혼으로 이어지기 쉬울 거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 과정도 아름답고 예의 있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걸 각오를 하고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의 의뢰로 운세를 한번 볼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양보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입니다. 병활관보다는 한마디 정의가 좀 순하죠. 근데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당장의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좀 걱정해야 돼요. 병활관이랑 뭐가 다르냐면 병활관 같은 경우는 막 자산도 팔고 사람도 내보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어찌어찌 살아남는 게 병활관이거든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급적 자산은 유지하면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병화보다는 그 고통이 덜한 거예요. 다음에 행보도 다릅니다. 다음 스텝이 뭐가 다르냐면은 병화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자영업 이외에 다른 자영업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화는 그렇지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업을 유지하면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병화보다는 그렇게 절박하게 몰린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맡을 건데 병화랑 다른 것이 직장에서 도움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지원 방식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뭐 도구를 좋은 걸 사줬다. 그것도 도움은 도움이죠. 근데 내가 원했던 도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움을 안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 내 입장을 한번 양보하면 다음에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뢰월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정화일간의 연애운이 있겠죠. 정화일간 분들은요, 그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연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짝이 없었던 분들은 새로운 짝이 생기는 시기인데 연애를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한다는 걸 알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직업에 따라서는 당장에 연애하는 걸 불편해하는 직장이 있다든지, 내 부모님이 되게 보수적이라 가지고 연애하는 것 자체를 당장 용납하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공개성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이미 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옵션이 생긴 거죠. 내가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그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될 겁니다. 정화일간 기혼자 같은 경우도요, 결혼한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지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최소 비교를 하는 거죠. 옆집에 누구 남편은 생활비 얼마 갖다 주는데 너는 왜 생활비 이 정도밖에 못 갖다 주냐. 옆집에 누구는 하와이도 갔다 왔더라. 전에 가지지 않았던 불만도 생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병화랑 다르게 정화 자체가 실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어지간한 선에서 이거를 타협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기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툼이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
똑같이 싸우더라도 선을 넘지 말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우리 시가나 친정, 우리 가족들은 좀 건드리지 말자. 싸우더라도 그 배우자만 좀 비난을 하자.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양보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모토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모토일간한테 을해월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이게 모토일간 분들은요,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일거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매상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매상은 늘어나는데 그 손님들이 그냥 손님으로서 좀 품위를 지키고 가면 좋을 텐데 이 손놈 행세를 할 수 있다. 자영업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물건과 서비스를 내주는 건데 고객이 되신 분들이 약속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1인분 시켜놓고는 2인분 같은 1인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에도 없는 뭐 사이드 메뉴를 요구한다든지, 내가 뭐 리뷰 잘 써줄 테니까. 그거는 뭐 사주를 떠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긴 한데, 모토일간 분들이 이번 달 을해월에 그런 걸 좀 많이 겪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도 고객이고 나한테 매상을 올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엔 정말 그 모토분들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충성 고객으로 나타나실 분도 많으니까 당장의 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면은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샀는데 5,000원짜리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 주는데 한 뭐 서비스로 한 뭐 100원, 100원, 200원 정도 좀 더 줄 수 있겠냐?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더 서비스도 좀 적극적으로 주고 그러는 게 모토일간 자영업 하신 분들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인지도가 좋아질 거예요. 입지도 좋아지는데 개인 사생활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 업무가 나한테 정해진 업무 이외에,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니까 그게 나한테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토일간 분들 직장 다니는데 직장 동료가 똥 싼 거 내가 똥 닦아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대가로 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겁니다. 당장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러 이 회사에 들어왔나? 내 잘못도 아닌데 더 억울하죠? 특히 내 부하 직원이 실수한 걸 수습한다 그러면 더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고요. 결국 문제 수습을 한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특히 모토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애정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결혼으로 이어지실 거고요. 결혼을 염두에 안 했던 분들도 이젠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결혼하기 좋은 시기죠. 양다리, 3다리, 4다리 걸치신 분들은 드디어 원픽, 결혼할 그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정말 내 인생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는 시기입니다. 남녀 똑같아요. 귀여운 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귀여운 분들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에 관심이 더 많아진 시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애정적인 격려보다는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잘했던 걸 칭찬해주기보다는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하는 식으로 발생이 되기 쉬워요. 그게 물론 악의가 없다 치더라도 그 지적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내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싫어하는 말이면 그 자리를 좀 피하세요. 아니면 글로 적으세요. 글로 적고 메신저로 남겨놓으세요. 여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말로 하기보다는 이거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메시지 한 다음에 기프티콘 딱 하나 띄워주세요. 보면은 뭐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관심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기토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토일간의 을해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좀 듣기에 따라서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기토일간도 토거든요. 토일간달 자영업자들이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고객들이 좀 까다롭게 군다는 얘기죠. 제가 좀 진상스럽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토분들은 그게 체감도 더 힘들 거예요. 모토랑은 다르게 고객들이 무리한 서비스의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더 까다로운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는데 샷 하나 더 추가해달라. 돈 받아야 되잖아요. 뭐 인심 쓰는 셈 치고 내가 샷을 하나 더 추가해줬다 치자고요? 그럼 거기서 고마워하고 그냥 다음에 또 사먹고 그러면 될 거를 그렇게 해주니까 쿠키를 하나 더 달라든지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실 그 사장의 재량이기는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건데 모토랑은 다르게 그 고객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더 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그 사람 안 볼 생각하시고 죄송하면 이거 못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의사표현 명확하게 하시고 서비스를 거부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인분들도 무토랑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기토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직장 내 사내 정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김 부장 밑에 있는데 옆에는 이 부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김 부장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나를 막 이젠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 잡지 않을 것도. 그럼 내 위에 김 부장은 내가 자기 부하 직원이잖아요. 실드를 쳐줘야지. 보호해줘야지. 근데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왜?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우니까. 이 정신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이제 이성의 끈이 딱 끊어져가지고 되들어봤자 나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나한테만 불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내 상사인 김 과장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도 않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라. 기토일간 분들 연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무토랑 마찬가지로 결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든 없든 결혼을 염두에 두실 거예요. 특히 결혼을 목전에 두신 분들은 더더욱 결혼을 실천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무토랑 다르게 부담이 큰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큰 겁니다. 내가 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경제적인 부분도 되고 사람적인 부분도 되고 생활 전반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걱정된 거예요. 쫄리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동시에 막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여친이나 그런 분들이 기토일간이면은 내가 좀 가가지고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혼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토처럼 부부간에 서로 간섭이 생기거든요. 근데 관심에 의한 간섭이죠. 근데 문제가 기토들이 이거를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해준 건데 이걸 시비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시비로 느껴지면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이거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야? 시비다 싶으면 그냥 귓등을 흘려버리시고, 시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사항을 얘기해주면 들을 건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서 원만하게 좀 대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분위기도 상황도 아니다. 그럼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다음은 경금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경금일간의 을을 해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번의 방심이 패배로 이어진다 입니다. 경금 자체가 그렇죠, 타고난 승부사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퀄리티 있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도 자기의 사생활,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가 생겼다든지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자기의 본업이 방해받는 시기예요. 돈 문제에 좀 감정이 들어간 시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납품을 받더라도 업체의 품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의 업체에 기회를 준다. 자기 사업에 도움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일에 사적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게 경금일간의 을해월 운세예요. 특히나 일반 자영업자도 아니고 예체능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잖아요. 그 한 번의 방심이 자기한테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자제를 하시고 일터에서만큼은 좀 본업에 충실하시면 목표하신 대로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실 겁니다. 물론 방심을 하셔도 운세 자체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기긴 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방심으로 내가 더 큰 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못 가져간다는 의미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직장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직장인 역시도 자기의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역시 자영업자랑 마찬가지로 딴 데 정신 팔다 보니까 내 능력에 비해서 내 능력을 충실히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성과적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하면 좀 딴짓하면서 일하더라도 성과는 그럭저럭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좋게 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이 안 좋게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과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의 태도가 불량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건 좋은데 좀 안 보이는 데서 나태해졌으면, 일하다가 뭐 주식창 보고 싶으면은 최소한 주변에 내 직장 상사가 있는지 없는지 눈치는 봐가면서 그런 행동하라 이거예요. 근데 금들이 그런 게 또 없어요. 내가 보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기는 하지만 괜히 내 품평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금일간의 연애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애하기는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금이 왜 쉽냐면은 내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이상형이 있고 양보 못하는 선이 있잖아요. 나는 차는 무조건 아반떼 타는 사람이랑 못 만나. 각자의 뭐 금전적이든 외모적이든 뭐 학벌적인 부분이든 그런 양보 못한 선이 있잖아요. 근데 각자의 기준에서 완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전엔 170 이하는 절대 만날 수 없었다가 다른 거 괜찮으면 165도 괜찮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이 완전히 포기 못해도. 그럼 당연히 연애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던 사람도 새로운 연애를 하기도 쉽고요. 이미 연애를 하던 분들도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살짝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자 사회인이고 일을 하잖아요. 사적인 문제 때문에 본업이 소홀해진다고 말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은 일도 연애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잘 지키자 이거죠. 기혼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혼 같은 경우는요, 사이가 더 좋아지는 시기예요. 근데 왜 사이가 더 좋아지냐면은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금이면은 관용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일간의 기혼자분들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배우자가 경금이면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뻐서 잘한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앞으로는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관용으로서 날 대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신금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신금일간의 을해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자리 걸음도 열심히 하면 운동이 된다입니다. 좀 워딩이 힘 빠진 워딩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신금일간 자체가 티나게 발전이 안 나더라도 내면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발전은 이루어진 시기인데 법만큼 쓰기 때문에 남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제자리 걸음도 말 그대로 열심히 가면은 다리에 힘이 붙고 개인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매출을 내더라도 할인이라든지 싸게 판다 이거죠. 아니면 끼워 팔기, 판촉 행사 같은 걸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익률에서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한 만큼 돈을 못 벌고 생각보다 남는 것도 많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경험이 쌓이겠죠. 그리고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번 달이 그 의미 없는 달은 아닙니다. 직장인분들도 주어진 일이 많고 직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히 내가 피지컬이 좀 약하다, 막 힘이 약하고 막 체력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번 달 을해월이 좀 힘드실 거예요. 업종 자체가 현장직인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막상 고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고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게 좀 섭섭하기는 할 건데, 근데 내 업무 스킬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에 요령이 생기니까 일 처리 속도라든지 그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향상이 될 거예요. 개인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일가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나한테 남는 게 있더라. 그 남는 게 나의 실력입니다. 실력과 경험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라고 그 기운 빠질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도 열심히 걸어가면은 운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신금일간의 연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녀 공통입니다. 특히 근데 남자 쪽이 좀 더 심해요. 이 사람이다 싶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막 진도가 그렇게 막 생각처럼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도 정체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좀 답답한 마음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후회는 없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대 남자든 여자든 노력을 했으니까 그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연애 경험치가 쌓인 거죠. 근데 확실히 내 여자, 내 남자를 만나야겠다. 한술 더 떠서 결혼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분들은 힘 빠지는 시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경제활동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거라고. 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니까. 개인의 경험치는 늘어나도.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뭔가 확실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들은 그거를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로 좀 밀어놓고 그때를 기약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각자의 정신건강에 좀 이로우실 겁니다. 기혼자분들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각자의 일에 사회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가족을 이루고 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가정을 좀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가정의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내 생일이 어떻고 남편 생일이 어떻고 결혼기념일이 어떻고. 근데 내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자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런 게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싸우지는 않더라도 각자 한번 결혼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실 거예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서로 궁합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막 지저분하고 막 힘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맞지 않는 서로를 너무 억지로 맞춰간 것 같다. 그걸 인지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임수일간의 을해월 운세를 한번 바라볼게요. 임수일간의 을해월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워딩 자체가 좀 희망적이죠. 맞습니다. 임수일간이 이번 달 을해월에 좀 기회를 잡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점이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분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고 동업을 한다든지 사업이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타인의 도움, 그것도 자본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 시기예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일이 확장이 되니까. 근데 그걸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셔야지 금전적인 보상도 크게 오고요. 그 업계에 큰 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일간 자체가 막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게으르다 그렇다기보다 음적인 성향이 커서 그래요. 좀 힘들고 당장 그 과정에서 좀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감내를 해야지 내가 버는 돈에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들도 그래요. 직장 다니신 분들도 주어진 일이 많은데 그게 내 고과랑 이어지고 경력으로 내세울 만한 일들이 나한테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손발 맞춰서 하는 협업의 형태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런 형태로 온다는 게 대체로 일의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겠죠? 회사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데 거기 내가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일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좀 그 부담감이 있고 힘에 부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게 그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나중에 뭐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남아서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데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맡아서 일을 추진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임수일간의 연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애에서는 경제활동이랑 다르게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라는 게 돈 버는데 바쁘다 보니까 내 애인한테 소홀해지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바빠서 못 만나는 건데 바쁘더라도 연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따로 내서 나를 만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파트너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디 놀러 가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못 가서 미안해. 대신 내가 이번에 선물을 사왔어. 뭐 비싼 원피스를 사왔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누적이 되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서운한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거 알지만은 시간을 별도로 하루라도 내서 아니면은 길지 않더라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서 내 애인과 이벤트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왜? 돈은 나중에 또 벌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놓치면은 다시는 만나기 힘들어지니까. 임수분들, 기혼자분들도 궁금하시죠? 기혼자분들도 그렇게 유리한 시기는 아니에요. 유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게 가정에서 부부끼리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각자의 입장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입장은 있는데 거기서 양보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서로 나도 임수고 상대방도 임수면 더더욱 그렇겠죠. 뭔가 지적을 하더라도 나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주관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화해도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싸울 때도 선을 지켜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을 안 지키고 싸우면은 다음이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임수일간도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시 볼 거 아니면 다툼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좀 무섭죠? 개수들은 이번 달이 인간관계를 특히 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경제활동을 보자면 임수랑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데 부분에서는 발전이 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식업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1호점이 2호점 내고 뭐 아니면 규모를 작게 했는데 더 크게 해주고 여러모로 좋을 일이 많죠. 좋을 일이 많는데 임수랑은 다른 게 임수는 내가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는 투자자나 동업자의 입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보다는. 그거를 감안하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개수 자체가 그런 걸 또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도 임수 때랑 마찬가지로 회사의 중책을 맡게 될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하는 협업에 투입이 될 거예요. 자영업 때랑 마찬가지로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이 중심이 되고 내가 좀 보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것도 개수가 감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개수일간의 애정사를 보면 임수랑 마찬가지로 서로 좀 사이가 나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근데 임수랑 다른 점이 중간에 화해가 쉽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면은 화해가 더욱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임수에 비해서는 그 연애 관계를 지속시키기 더 유리하겠죠. 사람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임수에 비하면은 같이 이벤트에 참가는 못하더라도 금전적 보상, 뭐 선물이라든지 보상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기혼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결점이 보이고 그걸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임수랑은 다르게 돈 문제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게 임수랑은 개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수 자체가 자기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승부를 던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완벽하게 잡았다. 이건 좀 예외일 수도 있기는 해요.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주도권이 내가 완전히 잡혀있다. 그런 상황에서만 이혼을 시도할 거고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해봤자 나한테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내가 얻어갈 게 없다 싶으면은 이혼을 철회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는 쪽으로 이혼해봤자 내가 딱히 더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걸 구실 삼아서 약점을 잡아서 결혼 생활에서 우위를 점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쉬운 게 개수일간의 의뢰월입니다. 이번 달
을 해월 운세를 일간별로 알아봤는데 유리하신 분도 있고 불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리하신 분은 이거를 기회다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불리하신 분들은 좌절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그 피해를 줄여가라. 또 그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더 좋은 기회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도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월별 운세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한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주 한입의 송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